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날씨 미세먼지 없어서 맑아서 좋았는데 네. 너무 추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인 18일에는요,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눈 소식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요, 특히 심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한용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3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엿새째 8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4명 중에 3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33조 5천억 원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도는 본예산 기준 첫 30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검정받지 않은 불량 간이 완강기 지지대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시공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3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7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103명, 양주 37명, 동두천 20명, 포천 17명, 연천 1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7.5%로 전날보다 2.1%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엿새째 8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8,948명으로 전날보다 162명 늘어났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4명 중 3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고등학생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75%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게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118명을 대상으로 자녀 백신 접종 의향을 물어본 결과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 155명 가운데 78%가 백신 접종에 찬성했습니다. 예, 18일 토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네,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농민들을 울린 로컬푸드 사기 사건. 저희 헬로티비는 이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홍 의원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현직 시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운영 1년 만에 폐점된 양주 로컬푸드 2호점 매장. 매장 운영 법인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급조된 회사입니다. 양주시는 이 법인에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써줍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은 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아, 형 있잖아, 또 의원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홍 의원은 매장 운영자와 알고 지낸 사이일 뿐 특혜를 주고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 친구가 뭐 나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친구니 후배니까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경찰은 홍 의원이 매장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매장 운영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나 줬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한 거죠. 금액은 저희가 알죠. 근데 그것까지는. 경찰은 홍 의원이 뇌물을 받고 2호점 운영 법인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취재진은 홍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준 공무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33조 5천억 원에 대해 375억 원 증액한 33조 6천억 원으로 확정 의결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버스업계 지원으로 246억 원이 늘었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1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도는 본예산 기준 첫 30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검정받지 않은 불량 간이 완강기 지지대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시공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숙박시설 100곳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 완강기 지지대를 제조, 판매한 업체 6곳과 불법 시공, 감리업체 41곳 등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이 완강기 지지대의 고정용 볼트를 기준인 4구가 아닌 1구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시 탈출을 도와주는 간이 완강기는 안전을 위해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4개 이상의 볼트로 지지대를 고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양주시가 7호선 연장 등 굵직한 교통망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더뎌온 양주시는 SOC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시의 교통망 개선은 철도와 도로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철 7호선 도봉산 양주 옥정 연장 공사가 전 구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양주 포천 7호선 연장 사업도 최근 가닥이 잡혔습니다. 도봉산 옥정 15km 구간은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초 단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옥정 포천 17km 구간도 2028년까지 복선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도 2023년 재개통을 목표로 사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32km 구간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교외선 인근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7호선이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전 구간 15km 공사가 2025년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옥정 중심을 지나서 포천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서부권은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이 2024년 다시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전망입니다. 양주 덕정역에서 강남을 거쳐 수원까지 74.2km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은 4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강남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은 덕정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이른바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양주에서 강남까지 20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일 생활권 확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장흥 광적 구간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양주 구간 24.8km 구간이 2023년 개통되고 2025년 김포 파주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 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 사업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면에서 의정부 장암동 21.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30년 개통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제2순환고속도로하고 제1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면서 서울, 양주, 연천까지 올라가는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 21.6km 노선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까지 촘촘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 양주의 발전,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주시는 철도와 도로망 확충 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양주시, 대규모 교통망 확충을 통해 경기 북부 최대 교통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했습니다. 연천군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올해 농업인들은 1억 1천만 원의 경영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